그러고 나서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 원래 목적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참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본인도 발표하기 힘들고 보는 사람도 대체 뭐야 라고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파워포인트를 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첫 번째는 화면을 띄워놓고 그냥 화면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시선을 아예 청중에 눈을 맞추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청중을 안 돌아보고 뒤통수만 청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청중은 이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보면서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얼굴도 보여주지 않죠. 옆모습하고 뒷모습만 보여주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런 실수를 범하죠. 파워포인트 원래 목적도 상실했어요. 사실은 심플하게 글자 몇 개나 그림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내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조 자료로 보여주는 게 파워포인트인데 파워포인트가 원고인 거죠. 하나의 장표 안에 하나의 의미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모든 글씨를 거기다 빽빽하게 적어놓고 대표로 읽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앉아있는 분들은 굳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대표를 읽어야 하나, 차라리 종이를 나눠주고 각자 읽으라 그러면 될 텐데 원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참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PPT를 만드는 것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장표를 개수가 너무 많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이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도 발표하기 힘들고 보는 사람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발표입니다.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스크립트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보조 자료가 만들어져서 뭐 장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조 자료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내가 이해를 더 못하게 되죠. 처음에 어릴 때 진흙으로 작품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 때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다 진흙으로 살을 붙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쁘게 다듬죠. 마치 그거와 똑같은데 이 시간에 말하려고 하는 중요 포인트가 대체 뭔가 그게 한마디로 한두 줄로 나와야 해요. 일단 그럼 내가 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먼저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심적인 뼈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크게 소주제 몇 개가 나올 건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진다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소주제 3개 그리고 이 소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소주제 3개마다 이유와 근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살이 붙여지겠죠. 이렇게 다듬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하나 버릴 건 또 버려야 해요. 그 중에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데이터 중에 쓸 거는 쓰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과정을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녹음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거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게 그냥 머릿속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한번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네, 요거는 빼면 좋겠네, 요거는 좀 의미가 없다 하는 게 보여질 테니까 거기에서 쓸 거나 안 쓸 걸 갈라내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정리가 되거든요. 요즘은 녹음하고 나면 텍스트 다 나오니까. 일단은 대본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만들어라.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를 대본으로 만들어라.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외우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거와 똑같이 하려고 외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불안해해요. 내가 저 내용을 PPT 장표에 맞게 말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말을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장표가 주인공이고 나는 조수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다 이 내용을 전체 이해를 했으면 내가 중간에 텍스트는 좀 틀리더라도 의미는 전달이 될 텐데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단어 하나만 까먹으면 뒤쪽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 이해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텍스트를 암기하고 암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암송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뇌는 이미지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잘 들어가지만 텍스트는 우리 머릿속에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암기를 해도 한번 발표하고 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읽어요. 10번, 20번, 30번. 그냥 내가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면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꾸 읽다 보면 내용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 내면화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걸 엎어놓고 내가 편하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녹음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준비했던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다 보면 빠진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몇 번 더 읽어요. 촬영하면 좋긴 하지만 일단 내용적인 면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퍼포먼스까지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내용만 녹음만 해서 듣고 충분히 어느 내용이 숙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비언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나의 표정이나 자세나 제스처 같은 것들.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내용적인 면과 나의 자세, 비언어적인 면도 완벽한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